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지식 7명의 법향 가득한 법문을 BTN 불교TV가 단독 생중계로 전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 대법회가 오는 14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대선 기간 치안 유지와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설립 이후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중심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온 조계종 교육원, 승가교육과 연구, 교재개발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자료집 교육원 30년사가 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지식 7명의 법향 가득한 법문을 BTN 불교TV가 생중계로 전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담선 대법회가 오는 14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14일 월요일 오후 3시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을 시작으로 15일 오전 11시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 16일 오후 3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 17일 오후 3시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18일 오후 3시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19일 오후 3시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20일 오후 3시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 순으로 법회를 이어갑니다. 담선 대법회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해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운 융성을 발언하는 대법석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는 일주일간 매일 생중계로 텔레비전과 모바일, 웹, 유튜브를 통해 법문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옥천암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지역민의 조속한 회복을 발언하며 신도들과 함께 모은 정성을 기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소중한 성금을 내준 옥천암에 감사를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 사찰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대선 기간 치안 유지와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박현수 직무대리의 예방을 받은 진우 스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 당시 치안과 질서 유지에 불철주야 노력해준 경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홍역을 치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곧 화합의 사회로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집회로 불편을 겪었을 총무원과 시민의 사과를 전하며 대선까지 치안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994년 설립 당시 교육원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이제는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중심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는데요. 스님들의 기초 기본교육, 수행과 전법을 위한 교육, 승가교육 연구와 교재 개발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3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자료집 교육원 30년사가 발간됐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소중한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교육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도전과 변화 발전의 여정을 기록한 교육원 30년사입니다. 그동안의 30년의 발자취를 잘 정리해가지고 향후 100년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통합종단에서 이 교육원 30년사의 어떤 지나온 발자취를 객관적으로 잘 이제
활용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만든 것이죠. 이 책에는 교육원 설립 배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발자취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승가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 교과 과정의 정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출가 장려 정책, 교재 편찬과 세미나를 비롯한 불황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활동 등 교육혁신의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94년 개혁종단 이후로 정말 이제 희망차게 시작했던 교육행정 관련 우리 종단의 모든 정진과 어떤 그런 이제 노력과 성과의 하나의 이제 결집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원 30년 약사 회고와 전망에선 별원 이전의 교육원 전사와 교육원 설립부터 출가 정책 활성화 및 승가 교육 주체 역량 강화기까지 교육원 30년 약사가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육원장 원산 스님부터 제10대 교육원장 범해 스님까지 역대 교육원장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특히 제8대 교육원장을 역임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근원적 가르침이 우리 교육의 맑은 샘물이 돼야 한다며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육원 30년에선 역대 교육원장 스님 재직 시 활동과 업적, 소임자 명단, 주요 행사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 체계별과 교육제도 및 인물별로 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기록과 통계로 보는 교육원 30년은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총망라한 내용이고 일이관지하게 30년의 교육행정을 다 이렇게 이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되는 우리 종단 100년 불사의 하나의 초석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록으로 승가 교육 관련 종원종법, 주요 법령 및 규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30년사 발간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승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고 더욱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인천불교회관 연화사가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며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300만 원을 BTN 불교TV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불교회관 연화사 주지 일지스님과 신도들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성금 300만 원을 BTN 불교TV에 전달했습니다. 일지스님은 2004년 척박한 환경에서 개원한 인천불교회관이 인천 대표 사찰로 발돋움한 것은 여기 신도분들 덕분이라며 그 결과 지난해 직할교구 종무평가에서 최우수 사찰로 선정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인천불교회관 연화사는 불자 국악인 남상일 씨를 초청해 신도들과 화합회장을 마련하고 산불 피해 지역 사찰과 지역민을 위해 성금을 꾸준히 모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선명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회장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가 어제까지 운문사에서 열렸습니다. 사흘간 운문사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는 선명상, 참사람 향기를 주제로 어제 금강 스님이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대표 금강 스님은 마음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무아라며 불교는 마음의 종교인 만큼 늘 본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는 2022년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제1기를 시작으로 한국 불교의 수행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 원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가 본격화되며 빛고을 광주에서도 각 후 사암년 차원의 점등법회가 잇따라 봉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사암년은 지난 9일 운천저수지 공원 입구에 백양사석 등을 형상화한 전통 한지 장엄등 점등법회와 탑도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훈 스님을 비롯해 지역 대덕 스님과 양분항 국회의원, 김희상 서구청장이 동참한 점등식에서 향림사 상범 스님이 봉행사를, 한마음선원 해월 스님이 봉축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북구 사암년도 지난 10일 우산 극림공원 입구에서 상원사 대종을 형상화한 전통한지 장엄 등의 불을 밝히고
시민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점등법회에는 원효사 해청스님, 철룡사 무등스님, 정준호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인천불교총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8일 인천시청 앞 인천의 뜰에서 펼쳐진 점등식에는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 능혜스님, 황용사 주지 덕재스님, 호불사 주지 경원스님, 광덕선원 광덕스님, 유정북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능혜스님은 그동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계기로 평안을 되찾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동참 사부대중은 인천시청 광장에서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평안과 자비가 충만하길 염원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사들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3년 구성된 경어록 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협업해 4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후기 억불 정책 속에서 한국 선불교 정통성을 확립했던 경어선사와 그 맥을 이어 일제강점기 선학원 설립 등으로 한국 불교 정책성을 정립한 만공선사. 여러 곳에서 선사들의 법어집이 편찬됐지만 그 내용이 방대해 수행 지침서로 삼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어록 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선수행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경어록, 만공법어록, 경어만공 신출 자료집 2권을 펴냈습니다. 선사상 핵심을 담아 선어록으로 정리한 것은 물론 새롭게 밝혀진 자료들도 추가해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도록 도운 겁니다. 숨어있던 많은 자료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간된 경어록은 선사의 자료 집대성에 초점을 둔 기존 법어집의 한계를 넘어 조사어록 체제로 편찬했습니다. 경어선사의 선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정선해 선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어스님의 선사로서의 면목, 또 선가풍을 제대로 살펴보고 또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경어록이 제대로 쓰게 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공법어는 1968년 간행된 초간본 만공어록과 1982년 간행된 수정증보판 만공법어를 윤문과 교정, 한문 번역하고 만공선사가 남긴 만공화상자답 등 12편을 새롭게 수록했습니다. 경어만공 신출 자료집 경어선사편에는 선사의 시문을 필사한 호서화상법어부터 경어선사가 찬술한 용은대사행장 등 11편의 자료가 담겼습니다. 만공선사편에는 선사와 관련된 30여 건의 기사와 함께 선사의 친필 자료 전법계 등이 실려 당시 업적과 면모를 살필 수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경어만공선사 관련 자료 집대성은 물론 경어선사 법맥을 정리한 문보도 디지털로 편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외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한국 불교 대표 선사, 경어선사의 삶이 스크린에서도 펼쳐집니다. 영화 할 선종무문관 윤용진 감독이 신작 그 사람 경어선사를 선보였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연출로 경어 스님의 삶과 사상에 의미를 더한 영화, 양유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선불교를 중흥시킨 경어선사의 일대기가 스크린 속에서 펼쳐집니다. 미국 아르파 국제영화제에 공식 선정되고 이탈리아 살레르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작품성을 인정받은 윤용진 감독이 신작 그 사람 경어선사를 공개했습니다. 윤용진 감독과 출연 배우들은 우선 불교 언론을 대상으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영화는 도입부를 통해 윤용진 감독이 경어선사를 만나게 된 인연을 말합니다.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불교 공부를 시작한 윤용진 감독은 선불교에 푹 빠졌고 지능 강백답송을 통해 경어선사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사람에 가까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구나. 이 영화 제목을 갖다 그 사람, 가장 사람다운 사람, 경어선사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영화는 추운 겨울 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머물 곳을 찾아 사찰을 찾아오며 전개됩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었지만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오해를 산 경허선사는 결국 절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 그 사람 경허선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던 경허선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합니다. 그 외형에 있는 그 모습보다는 내면에 있는 모습, 그것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경허선사의 시를 영화적 장치로 활용해 경허선사의 삶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서울 심고감 주지 원경 스님과 영불사 주지 지산 스님이 특별 출연하고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인 동희 스님의 범패를 영화 음악으로 삽입해 오감을 깨웠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불상 점안 장면도 등장해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이 큰 스님들을 통해서 현대와 미래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허 스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한 번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연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을 잘 이어가자. 할과 선종무문관 등 영화를 통해 불교 사상을 깊이 있게 풀어내온 윤용진 감독의 신작 그 사람 경허선사가 우리 사회에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국보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13점의 탁본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탁본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 건 1967년 이후 60여 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사를 맞은 고래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고래, 질주하는 멧돼지와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의 모습이 생동감을 자아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암각화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탁본. 이 암각화는 1971년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이끌던 학술조사단이 최초로 발견해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박물관이 지난 25일 반구대 암각화 탁본을 비롯한 소장 탁본 13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보묵천향, 보배로운 먹, 하늘의 향기를 개최했습니다. 배를 묶어놓고 이렇게 탁본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탁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탁본을 잘 해가지고 72년도 3월 달에 탁본했는 것이 바로 이 탁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보 2점, 보물 8점을 비롯해 5,800여 유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낙후된 시설을 갖춘 동국대 박물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은 오는 9월 첫 삽을 뜨는 로터스관에 더 나은 박물관 환경을 조성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국의 위상, 또 동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재산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하게 대학박물관으로서 손색이 없게 다른 어느 대학 박물관에 비해서도 뛰어난 그런 소장 유물 10점에 대한 보물 승격을 추진 중인 임영애 박물관장은 로터스관으로 유물을 이전하기 전 고별 전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에 마무리가 되면 보물 국보 2점, 보물 18점, 시도문화재를 모두 모아서 안녕 동국 보물전을 하고 고별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 상설 전시실에서 열리는 학생 참여 전시 당신은 어디까지 보시할 수 있습니까?에서는 국보, 보협 인석탑에 등장하는 부처님 전생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묵천향 특별전은 5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불교를 전하며 한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 제2대 관장에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조용한 일본 골목어귀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범종 소리에 모여든 2세, 3세 제1동포로 익숙치 않는 한국어로 연부를 따라하며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립니다. 지난 2일 일본 조계종 총본산 고려사 분원인 오사카 보현사에서 제1대 관장 태연 대종사에 이어 2대 관장의 대구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인이 사람은 다를지언정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오사카에서 한국 불교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천사와 보현사를 말사로 종교를 넘어
문화공간과 마음의 고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1동포 정법과 한국 불교 문화 홍보와 함께 이란 불교 문화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의 정진을 하겠습니다. 통도사 서추감 송호 스님의 관장직인 봉정과 울산 백양사주지 지선 스님 헌사로 시작된 추대법회는 경주 아란야 명상센터장 보윤 스님, 울산 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 대구 파계사주지 법존 스님, 대구 심원사주지 정효 스님, 봉암사 지준 스님, 서울 사자암주지 영훈 스님, 종범 스님 문도회를 비롯한 한일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고려사 제2대 관장 취임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한일 간의 평화가 성취되고 일본 교포 사이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韓国の仏教文化が交わるこの高麗寺でございます。大きな希望と力を与える大切な存在だと。そしてその仏心をそれぞれの生活にうまく生かしていってください。新館長様の今後のさらなる布教活動のご活躍を記念し 추대법회에 이어 동참대중은 교토 고려사에서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일본에서 유명을 달리한 한인을 위해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듯 한국 불교는 그 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일본 속에서도 조용하지만 강하게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의성 산청 등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모금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불교TV 연불 공양회가 500만 원, 정혜사 주지 송산 스님과 신도님들이 500만 원 성금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보문종에서 300만 원을, 청진회, 김영심회 불자님들께서 정성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정기순, 김방주, 심순화회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장서연, 김재화, 송덕자회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5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정승문, 정유진, 박경자회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BTN 불교TV가 돌아오는 월요일 14일부터 조계사에서 일주일간 펼쳐지는 법의 향연 담선대법회를 단독 생중계합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7선지식의 오랜 수행의 지혜를 배우고 갈라지고 대립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